미지의 서울 파라예고 분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이 엎어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화까지는 쌍둥이의 정체를 들킬까 숨죽이며 달리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이호수의 태도 변화입니다. 7화에서 호수는 결국 유미지에게 오랜 감정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좋아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품어온 진심이자 유미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도 끝까지 믿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 고백은 단순히 로맨스 차원이 아니라 호수가 이제 더는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인물로 전환됐다는 복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호수와 이충구의 대립구도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로사의 건물 매각 문제로 다시 엮인 두 사람. 과거 로펌 선후배 사이에서 현재는 서로 다른 입장의 선대리인으로 마주한 이 둘의 신경전은 법정 드라마 못지않은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이충구는 김로사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녀와 현상월이라는 인물 사이의 관계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파라 예고에 따르면 이충구는 로사빌딩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과거 어떤 불법적인 정리나 은닉 자산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현상월은 아직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7화에서 일부 회상 장면을 통해 김로사와 얽힌 복잡한 인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만약 이충구가 현상월과 김로사의 관계를 캐내는데 성공한다면 김로사의 현재 위상이나 자산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유미지와 이호수가 보호하려는 로사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와중에 유미지는 유미래의 부탁으로 며칠 더 서울에 남기로 했는데요. 마침내 드디어 본사로 복귀한 박상영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껏 말로만 전해지던 과거의 사건, 즉 김수현이 고발했다 돌연 취하했던 박상영. 성희롱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파라 예고에 따르면 유미지는 그 박상영과의 실제 대면을 앞두고 있고 그 만남은 단순한 확인 차원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의문은 왜 김수현이 고발을 취하했는가였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사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유미래가 대신 나섰다가 모든 비난을 떠안은 구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영이 김수현에게 먼저 접근했고 그 장면을 본 유미래가 정의감에 나서 고발했지만 회사 내 괴롭힘과 투명인간처럼 지내다가 마음의 병이 심해진 유미래를 위해 유미지가 그 자리를 대신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미지가 다시 박상영과 마주하게 되며 과거의 고리가 끊기지 않은 채 되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다시 회사를 떠났던 이후 유미래가 고발을 취하했던 배경, 그리고 박수석의 이면, 이 모든 것이 다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영의 아내가 등장한 것도 매우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녀는 유미지를 유미래로 착각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박지훈이 급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유미래가 고발을 취하한 이후에 박수석의 가정사 혹은 아내와의 모종의 거래가 얽혀 있을 가능성. 둘째, 박상영의 아내가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면 유미래의 편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즉, 적이 아군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7화 말미에서 유미래는 유미지에게 너 여기 있어. 내가 서울 올라갈게 라고 말합니다. 이는 쌍둥이의 체인지 생활을 끝내고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자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동시에 며칠만 더 바꿔 살자는 말은 여전히 미래의 내면에 남은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유미지와의 유대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 감정선은 이호수와 한세진의 서사와도 교차되며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지키려는 두 남자의 선택으로 확장됩니다. 호수는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묻고 움직이는 인물로 변모했죠. 그가 유미지에게 고백한 장면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한편 세진은 이미 유미래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진은 과거의 유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체성보다 감정을 우선하는 그의 선택은 유미래에게 또 다른 위로이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유미래는 진짜의 나로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가짜로 살았던 시간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파라는 다음에 세 갈래 축이 강하게 전개될 겁니다. 첫째, 김로사와 현상월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이호수와 이충구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집니다. 로사 빌딩을 둘러싼 법적 도덕적 논쟁은 단순한 부동산 매각이 아니라 과거의 죄와 은폐된 진실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죠. 둘째, 유미래가 다시 박상영과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고발 사건 전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조짐입니다. 김수현의 침묵, 박상영의 권력, 그리고 유미래의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었는지 여기서 유미지의 위치도 중요해지겠죠. 셋째, 감정의 균열. 쌍둥이 자매의 정체가 점점 더 많은 인물들에게 발각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오해, 고백, 갈등이 폭발하는 회차가 될 거예요. 특히 병원에서의 네 사람 유미지, 유미래, 이호수, 한세진의 만남 이후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감정선의 교차는 파라의 핵심 장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지의 서울 파라는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그 비밀을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감춰온 감정, 은폐된 과거, 드러난 진심,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숨겨왔던 서사들이 하나둘씩 맞물리고 있고 그중 일부는 드라마 전체의 세계관을 뒤흔들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정체는 들통났고 관계는
미래는 흔들리고 과거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서로에게 어떤 파장을 줄지 그 모든 답이 8화에 담겨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